자, 이번에는 또 다른 개념 하나 배워볼 건데,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만 사실상 많이 다른 상황인 거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쪽을 잘 보셨을 때 아까랑 똑같은 것 같지만 뭐가 다를까요? 그냥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가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색깔이랑 폰트 사이즈를 줬는데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음? 아, 이거? 이거는 8배라고 하는 글자의 여백이에요. 이건 그냥 글자가 가진 여백이고, 그거 말고 지금 다른 건 이 ABC라고 하는 이 글자는 누구 거예요? 그쵸? 얘 거죠? 근데 지금 스타일 제가 누구한테 줬어요? 섹션한테 줬죠? 근데 얘네 먹었죠? 이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컬러라고 하는 이 글자 색을 바꾸는 스타일 속성과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이 글자 크기를 바꾸는 속성은 말 그대로 글자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글자. 근데 조건이 붙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섹션한테 색깔이랑 글자 크기를 줬다라는 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냐. 자, 섹션이라는 배우를 찾아가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색을 레드로 바꾸고 글자 크기를 8배로 늘려 라고 한 거예요. 자, 섹션은 얘죠? 얘는 글자를 가지고 있나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div는 글자를 가지고 있나요? 몇 글자를 가지고 있죠? 세 글자겠죠. 섹션은 글자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다면 몇 글자일까요? 이걸 그냥 이거? 자, 섹션은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글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냐면 섹션 태그가 가지고 있는 녀석은 이게 끝이에요. div 태그 얘가 섹션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끝입니다. ABC는 div 거니까 섹션 게 아니에요. 근데 div 얘는 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얘를 글자로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블록은 본질이 블록화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div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섹션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게 될까요? 그때는 섹션이 한 글자를 가지는 게 됩니다. div 태그 열고 닫는 그 태그 한 덩어리를 하나의 글자로 가진다의 개념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섹션은 본인이 가진 글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먹었단 말이죠. 섹션이 가진 글자를 컨트롤해라고 했는데 얘가 가능했어요. 실제로 변화가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컬러라는 녀석과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밸류, 기본 값들 중에 얘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inherit이라고 하는 자, 이 inherit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이 녀석은 뭐 하는 애냐면 물려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려받는다라는 게 나보다 위에 있는 위상이 높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밑에 있는 애들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inherit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되게 엄청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얘를 잘 알고 써야만 올바르게 쓸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막 쓰면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기본값이 이내릿인 애들이 있고 기본값은 다른 거지만 이내릿 상속 여부가 상속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려면 만약에 기본값이 A라는 값이 있는 애인데 얘는 이내릿이 가능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 값은 A가 맞는데 상속도 되기 때문에 따로 지정한 게 없다면 물려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이 살짝 다르지만 연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해요. 상속 여부라고 하는 속성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W3 스콜드에서도 나와요. 하나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A 이렇게 나와? 그럼 다른 걸로 하자. 자, 정확히 이겁니다. 디폴트 밸류 기본값이죠. 미디움이에요. 근데 inherited 상속 여부가 yes인 겁니다. 얘가 기본 속성인 건 맞지만, 기본 성질인 건 맞지만 무조건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본값이 없었다면, 상속만 가능한 상태였다면 누군가는 이 미디움이라고 하는 글자 크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하면 글자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도 이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속성에 대한 성질이 확실하지 않다, 애매하다라고 싶으면 바로바로 와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안 나온다, 잘 못 찾겠다, 그러면 그냥 구글에다 쳐봐도 돼요. 여기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에 대한 뭐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더 나오긴 할 거니까. 잠깐만. 나중에 좀 더 나오긴 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이제 상속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의 차이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도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외곽선을 제가 좀 씌워놨습니다. 이게 그냥 직관적이죠? 외곽선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5픽셀 크기겠죠? 외곽선의 두께를 의미하는 거고, 솔리드 얘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색깔 이런 건데, 제가 div한테 이것도 정확하게 써보죠.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보도를 지금 안 줬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주면, 만약에 이런 걸 주면 선이 두꺼워진 게 보이시죠? 이거 선 색깔이 달라지면 티가 확 나는데 이렇게 외곽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내가 안 줬을 땐 없다가 주니까 생겨난다라는 건 상속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네릿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넣어주면 물려받아요. 지금 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를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보더라는 이런 녀석들은 상속 여부가 노겠죠? yes가 아니라. 그런 거다. 네, 컬러나 폰트 사이즈 같은 녀석들은 상속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넣읍시다.
제가 지금 스타일을 이렇게 줬어요. div라는 태그랑 nav라는 태그를 두 개를 인라인 블럭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럼 섹션은 글자를 가지고 있나요?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글자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인라인 블럭이라 하나의 글자 취급을 받을 거니까 하나, 네비 여기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네비도 하나의 글자 취급을 받을 거니까 두 개, 그쵸? 근데 얘는 세 글자를 가져요. 왜 세 글자냐? 이 한 줄의 줄바꿈, 이 줄바꿈 때문에 한 칸이 띄어질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 여백 보이시죠? 이만큼? 이 줄바꿈을 제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 한 칸의 여백은 줄바꿈 때문에 생겨난 여백이에요. 근데 이 한 칸의 여백, 이 공간도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섹션은 지금 세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한 칸과 여기 있는 이 한 칸은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얘는 컨텐츠가 나오기 전에 있는 여백이라서 이거는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기가 띄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이렇게 블럭을 씌웠을 때 살짝 띄어져 있는 거, 이거는 다른 녀석 때문에 띄어져 있는 거지 이 한 칸의 여백, 이 줄바꿈 여백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거 인라인 블럭 아닐 때에는 이 상황에서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만큼과 이만큼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컨텐츠들끼리 컨텐츠가 여러 개가 생겨서 태그들이 여러 개가 생겨서 생기는 줄바꿈들은 한 칸 한 칸이 다 인정이 된다. 그런 개념.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렇게 하고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그림도 왜 이렇게 눈이 아픈 것 같지? 핑크 얘한테 인라인 블럭을 주지 말고 자, 지금 제가 이 보더를 백그라운드랑 보더를 준 거는 뭐 일부러 디자인을 이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건드리고 있는 작업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사실 섹션이라고 하면 작업 영역 뻔하고 div라고 해도 뻔하니까 그냥 이런 거 없어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애초에 선택자도 많이 길어질 거고 이 선택자 안에 스타일 속성들도 많아질 텐데 그럼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길래 내가 준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이런 게 없으면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섹션의 영역이 이러면 이만큼일 거야 라고 예상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너비를 줄였어요. 근데 색깔 안 칠해놨어. 티 안 나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작업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혹은 보더를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 ABC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 텍스트, 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요? div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고 싶어요. 자, 스타일 속성 이름은 텍스트 얼라인이에요. 속성은 뭐 레프트, 라이트, 센터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당연히 센터가 가운데 정렬이겠죠? 자, 얘를 누구한테 줘야 가운데 정렬이 될까요? 얘한테 당연히 맞죠. ABC가 얘 거니까 div 거니까 그쵸? 맞습니다. 근데 얘도 상속 여부가
yes예요. 변화가 없죠. 그죠?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이제 뭐 후손 선택자보다 자식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똑같은 상황이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부모 쪽에 줘도 물려받고요. 자식 직접적으로 골라서 줘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디테일하게 선택하는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필요에 의해 나중에 변경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논리죠. 이 섹션에 지금 내가 정렬하고 싶은 건 얘밖에 없었는데 얘도 정렬을 해버릴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여기다 줄 게 아니라 여기다 줬다면 얘는 정렬 안 할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 개념은 항상 깔고 가는 거예요. 얘한테 주면 되는데, 자, 제가 얘를 잠깐 주석을 걸고요. div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를 주석을 풀면 얘는 정렬을 할까요? 자, 지금 밑에서 뱅글뱅글 다 돌았고 적용된 거예요. 안 바뀌었죠? 그럼 얘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사실 되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작업 영역을 좀 보여드렸는데 핑크색 배경이 섹션의 배경이고요. 빨간 색깔 외곽선이 div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 속성이에요. 그럼 지금 div의 영역 자체가 인라인 블럭을 주기 전에, 이걸 주기 전에는 여기까지 늘어나 있다가 얘가 줄었죠. 왜 줄었어요 이거? 너비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블록 요소는 너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로 늘어난다. 인라인 블럭은 너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로 줄어든다. 근데 ABC라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 컨텐츠를 가릴 만큼, 감쌀 만큼 최소한의 크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비가 최대였다가 최소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지금 현재 div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ABC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ABC의 영역을 잘 보시면 얘는 꽉 차 있죠. 이 안에.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게 ABC의 영역, 이 글자가 가진 영역이라고 했을 때 얘는 꽉 차 있잖아요.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는데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죠. div가 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막 옆에 컸을 때는 움직일 공간이 있으니까 정렬을 하는 것처럼 제대로 보이는 거고 지금은 잘했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거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센터를 라이트 같은 걸로 바꿔도 얘는 잘 하고 있는 건데 변화가 없을 뿐인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 블럭을 씌웠을 때 얘는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이 블럭은 글자가 가지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공간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div를 인라인 블럭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블럭을 옮긴다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div 자체를 이쪽으로 통으로 이렇게 옮겨낸다? 근데 그 개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배운 거에 있어요. 자, 얘를 여기로 올리면 돼요. 왜? div가 인라인 블럭이 된 순간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된 거니까. 이거는 이네릿으로 물려받아서가 아니에요. 물려받았다라는 건 얘한테도 이게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의미랑 같은 건데 이런 느낌인 건데 이래서 되는 건 아니죠. div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가 들어있는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방금 눈으로 봤잖아요.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얘는
섹션이 이 div를 글자 취급했기 때문에 이 div를 통으로 가운데 정렬을 시켜버린 겁니다. 얘가 하나의 글자니까, 이 덩어리가. 그러면 이 div라는 녀석이 통으로 옮겨갔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당연히 따라가야지.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우리가 스타일 속성을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지 이 관계 속에서 따져봐야만 하니까.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둘째 치고 이거부터 한번 보죠. 자, 섹션이라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총 몇 글자일까요? 총 쉬운 거부터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총 몇 글자? 세 글자. 그렇죠?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이만큼이 하나겠죠. 일단 A는 블록은 아니니까. 블록이 아니고 논도 아니면 일단 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블록이 아니면 인라인 블록이겠구나 라고 일단 그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외에 신경 쓸 게 나오면 그때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인라인이랑 인라인 블록이 글자화인 건 둘이 같아요. 인라인이라서 특별한 건 이제 나중에 배울 때 말씀드릴 건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 A 태그 자체 이만큼이 한 글자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 공백 하나 글자겠죠? 하나, 둘, 셋, 점도 하나의 글자예요. 그러면 넷, 다섯, 여섯 글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공백 이거랑 여기 이 공백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얘 하나니까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총 6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크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이 네이버입니다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다 위치시키려면 우리는 누구한테 뭘 줘야 될까요?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에 A 태그 포함이었고요. 그리고 공백입니다 점까지 포함이었죠. 그러면 이만큼이 결국엔 섹션이 가진 글자네요. 이만큼으로 만들어진 게 얘네요. 그럼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섹션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A 태그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주려고 했다면 의미가 없죠. 왜냐면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지금 골드 배경색이 칠해져 있는 영역일 거니까. 그럼 저만큼은 꽉 차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개념. 자, 그러면 A 태그한테 제가 너비를 줘가지고 얘를 공간을 좀 만들어줘 볼게요. 근데 A 태그한테 너비를 줄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인라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라고 하는 성질을 그러니까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거니까 지금 이거는 어차피 글자의 성질은 똑같아서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고 없다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너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A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왜?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부분이라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어, 그냥 이 상태로 볼 것도 없어요. 자, 이만큼을 제대로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한테 그냥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돼요. 근데 이만큼이 정렬이 됐는데 이건 정렬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백과 여기 있는 여백이 거의 동일해요. 확실히 맞을 건데 우리가 눈대중으로 적당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왜 갑자기? 이거 정렬하기 전에 이 네이버라는 글자는 왼쪽에 붙어 있었는데 얘 갑자기 왜? 이내리 여부가 yes였으니까. 얘는 디폴트 밸류는 left예요. 근데 이 left도 고정이 아니에요. 왼쪽 기준 문서에서는 left가 기본값이고요. 오른쪽이 기준이 되는 문서에서는 right가 기본값이에요. 근데 상속 여부가 yes예요. 그래서 물려받는 겁니다. 자,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인라인 대쉬 부분을 빼서 얘를 블록으로 바꿔버리면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은 블럭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이 입니다라는 글자가 밑에 줄로 내려갈 거고요. 왜냐면 얘가 이만큼 노란색 영역만큼이 한 줄 혼자 써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네이버라는 글자가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글자도 중요하지만 이 노란색 영역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좀 많다는 얘기죠. 얘를 실제로 빼보면 이걸 예상하셨다면 잘하신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블록과 인라인 블록과 이런 글자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38분?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게 애매하려나? 자,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코드펜이나 이건 코드펜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제 젠코딩과 emit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이제 LOREM이라고 치고 탭을 하면 임의의 텍스트를 만들어줘요. 이거는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 뭐 이탈리아어였나? 어딘가 우리가 잘 모르는 그쪽 언어인데 그냥 LOREM이라고 쳐서 탭을 누르면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만들 때마다 조금씩 값이 변해요. 지금 동일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뒤에가 지금 달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임의의 텍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제가 div를 만들 건데 이 안에다가 로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내용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div한테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럼 현재 이미의 이미의 텍스트인 로렘이라는 녀석은 글자를 좀 더 키울까요? 너무 커졌구나. 높이를 빼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 녀석은 지금 똑같이 DAV이기 때문에 두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했는데 배경색 바꾸고 폰트 크기 늘려서 지금 높이가 좀 늘어났어요. 높이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컨텐츠를 감쌀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높이를 가질 거니까 자, 그럼 이 정도로 지금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서로 자, 이 둘. 자, 다른 걸 하나 써볼 거예요. 자, 뭔가를 처음 보는 형태로 썼어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던 내용이에요. 이 녀석을 봤을 때 얘가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눈에 보이게끔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면 핑크가 나왔겠죠, 화면에? 안 나오죠? 실제로 얘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이러면 일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호버라는 녀석은 뭐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풀로 선택자를 따져봤을 때 마우스가 올라간 DIV를 찾아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안 해요. 근데 올라가면, 지금 커서 잘 보세요. 올라가면 일을 해요. 이렇게. 이게 호버예요. 자, 그럼 이 호버는 우리가 언제 많이 활용을 하냐? 방금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 뭐가 나왔죠? 제가 이게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는 디스플레이 논을 활용한다라는 걸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얘는 스타일 속성 중에서 여기 어딘가를 골라놓고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디스플레이를 논이었던 거에서 뭐 블록이나 이런 걸로 바꿔라 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밑줄도 나오고 여기도 밑줄이 생기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다 이제 호버 같은 걸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입니다. 뭐 마우스가 올라간 DIV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둘 다 뭐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는 이 올라가면 이 별거 아닌 키워드 때문에 헷갈리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해놓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마우스가 올라간 DIV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선택자라 얘를 찾아가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마우스가 올라간 DIV를 찾아가 라고 호버 이런 개념. 일단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 오늘은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건드려 봤어요. 더.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오늘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볼 거고 그리고 다른 개념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론트 영역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정신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계속 개념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갑작스럽게 좀 활용도가 높은 부분으로 넘어갈 거고 이런 걸 만들 겁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녀석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가면 밑에 뭐가 나오고 그리고 뭐 지금 마우스가 여기 올라가 있는 거랑 여기 올라가 있는 거랑 내용이 다르죠.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보통 탑바, 상단바, 탑바 뭐 혹은 뭐 그냥 내비게이션 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메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응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런 형태긴 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떠한 메뉴가 나오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또 메뉴가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거로 확 넘어갈 거라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차근차근 잘 밟긴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롯
그리고 포지션, 플렉스 이런 것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바로 JSP를 들어가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